네, 문학을 탐하고 세상을 문학과 논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탐나는 문학,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좋은 문학 습관을 만들고 싶은 문학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성장으로 우리가 만화 함께 귀멸의 칼날 만나봤어요. 봤죠. 귀멸의 네. 칼날 시리즈 전해드렸었는데 오늘부터는 또 새 책과 함께 할 거거든요. 네, 오늘은 맞습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 오늘부터 전해주신다고 했거든요. 네, 첫 번째 맞습니다. 책 뭔가요? 네, 이제 우리 주변 이야기를 좀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임계장 이야기라는 네, 책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맞아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사회적 문제로 많이 알려졌던 아파트 경비원 갑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것이 여러 공론과 고민을 통해서 음, 지난 10월 21일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제 일명 갑질 경비원 이제 근절법이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네, 예. 햇살주디님은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네. 경비원 갑질이 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줄지 아, 않았을 것이라고 그래요. 생각하세요? 시간적으로는 얼마 되진 않았어요. 네, 지난달 그렇죠. 이제 10월 21일 날입니다. 일명 경비원 갑질 근절법. 네. 그래도 좀 더 생각하고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하면서 좀 기사를 좀 검색하다가 네. 헉 하고 좀 놀라는 기사를 발견을 했는데요. 어떤 기사였길래 네. 그러셨어요? 그 M본부에서 보도한 뉴스인데요. 네. 제목만 딱 들으면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경비원의 갑질 금지시켰더니 경비원이 아니라 관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 경비원에 대한 어떤 갑질을 네. 근절하라고 하니까 이름을 쏙 바꿔가지고 명칭만 관리원이라고 바꿔서 기존의 일들을 다 시키는 거죠. 세상에나. 아니, 경비원이 안 되면 이름을 아파트 관리원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네, 맞습니다. 전에 시켰던 일들을 그대로 시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기사 마지막 부분에 제가 아파트 경비원 A씨의 코멘트가 좀 적혀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좀 약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부터 차 빼주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제 주차 요원으로 바꾸겠지. 방법이 없잖아요. 이 아파트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봐야지. 기사에 네, 실제로 실제 경비원분들이 경비원 아저씨. 그 법 시행에 대해서 네. 별로 효과를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현장이 그렇진 않지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약간 그런 허점들을 이용해서도 이런 식으로 운용한다니 너무나 안타깝고요. 좀 충격적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도 이 기사 연관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임계장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제 임계장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 저는 임시성을 가진 계장님 뭐 이런 뜻으로 생각했는데 네. 누가 이렇게 버스 배차 업무를 작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임계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는 조씨인데 왜 조정석 씨거든요. 왜 임씨라고 부르지 했더니 임시계약직 노인장을 줄여서 임계장이라고 참 이렇게 부르다고 요즘에 합니다. 줄이는 말 좋아해요. 네, 임시계약직 노인장을 줄여서 임계장이라고 부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작가는 38년 동안 공기업에 다니다가 60세 나이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나서 노후를 즐길 여유도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돼서 이제 일을 하면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상 물정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경비원을 주로 많이 했고 배차 업무 등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멸시를 받기 쉽고 이제 꾸준히 일을 하면서 어떤 생생한 경험을 일지 형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대단하네요. 이분은 38년간 공기업 다니다가 60세 이제 퇴직하셨으면 어느 정도는 조금 네네. 제2의 인생을 좀 제2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좀 여유롭게 좀 누려야지 이런 생각도 할 법한데 그리고 뭐 퇴직금이나 연금 같은 것도 공기업이셨으니까 그렇죠.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안 해본 경험인데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이게 내막을 살펴보니까 네. 우리들의 사정과 많이 다르지 않고 네. 저는 아직 나이가 젊지만 저희 미래와도 좀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퇴직하기 전에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저축해 놓은 돈의 대부분을 딸 시집 보내는데 다 썼다고 합니다. 결혼 비용으로. 네, 그리고 퇴직하기 4년 전에 이제 임금 피크제가 적용됐었는데 이제 나머지 퇴직금을 그때 받아서 실제로 퇴직할 때는 퇴직금이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중소도시에서는 어엿한 집이 있었어요, 이분이. 근데 광역시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값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1억 5천만 원 정도 주택담보대출 받았는데 퇴직하자마자 대출 기한 연장 거절 통보와 함께 상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은행 측에서도 이렇게 그렇죠. 너무 이런 약간 생활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었고 60세 퇴직하고 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네. 이제 이런 일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그리고 아들도 이제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그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분이 뭐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뭐 우리 두탕이라고 하잖아요. 2개, 3개 하고 잘 시간도 쪼개가면서 네. 점점 이제 몸이 망가져 갈 정도로 이렇게 일을 많이 이제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이 작가, 이 조정진 작가의 얘기를 들으니까 또 우리 모두의 미래 같아요. 지금 네, 그죠?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저도 이제 한 해 방송을 하지만 또 직장인이라서 그렇죠. 60세 이후에 퇴직도 네, 생각해야 맞아요.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임 기장 이야기에 나오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해주세요. 드릴게요. 네. 소개해 드릴 텐데 음. 그 더불어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정말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예. 그래요. 입사 첫날 나는 별 생각 없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이 멀뚱히 나를 쳐다보더니 돌아섰다. 등 뒤로 혼잣말이 들렸다. 점점. 이제 비속어가 들어갔으니까 점점. 네, 방송에서는 조금, 그렇죠. 네. 다 늙은 경비가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서 예, 어. 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도 이제 가끔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늙으면 썩어질 몸이라는 말을 듣는데 실제로 노인분들이 이런 말을 듣고 상처를 엄청 많이 받고 트라우마도 겪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무심코 했던 말을 듣고 이제 그 양로원 그 노인정 같은 데에서 아예 발을 빼기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말들 이제 딱 들으면 본인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죠. 그래요. 다 누구나 우리도 다 나이 드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회 분위기가 사실 무심코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무시무시하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가 많네요. 그러니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미세먼지 마스크를 그냥 지급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배차일을 맞아요. 했었어요. 근데 네. 배차일을 하는데 직원을 줄이니까 음. 적은 직원으로 아주 많은 차들을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매연이 많잖아요. 네. 매연이 많은데 그러면 마스크를 안 쓰면 굉장히 기관지가 문제가 되고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더 심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마스크를 안 쓰고 또 일하다가 만약에 병을 얻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병가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노안으로 처리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노인들을 쓰는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다치면 그냥 어르신이 나이가 들어서 다쳤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버리는 거군요.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니까 세상에. 그런 식으로 또 이중고, 삼중고의 어떤 서러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네.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 아프네요. 네, 가슴 아프게 실제 봤어요. 지금 우리 현실의 모습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죠. 이 책은 이제 조정진 작가가 실제로 자신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쓴 기록이에요. 그죠. 네. 네네. 그래서 더 그리고, 와닿고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약간 같은 풍경을 보고 있지만 정말 다른 어떤 감정을 느끼는 그 장면을 네. 제가 하나 뽑아서 말씀드리면요. 그 예. 구절이 있어요? 네. 네. 경비원을 많이 하셨어요. 아파트 경비원도 하고 빌딩 경비원도 했는데 경비원 하면서 이제 나왔던 이제 대사인데요. 사실 경비원에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중 반가운 것은 빗방울 뿐이다. 눈이며 꽃이며 낙엽이며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들은 모두 다 쓰레기다. 네. 안타깝네요. 그렇죠. 꽃잎이며 낙엽이며 네. 그걸 다 이제 정리하고 눈도 그렇죠. 그렇고 재정비하고 쓸어야 네, 되니까. 또 정리 안 하면 또 불호령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징계도 받고 그러면 이제 낙엽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 낙엽에 대한 인상이 너무나 다른 거죠. 같이 그 어떤 풍경을 그렇네요. 즐길 수가 없는 없네요. 그 그런 운치를 즐길 수 사람들이 있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황이네요. 주변에서는 뭐 비가 온다, 눈이 온다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이 의외로 오, 있겠다 생각하니까 제가 뭐 벚꽃이 떨어질 때 오, 갑자기 다시 다른 생각이 생각하게 눈이 되겠네요. 막 펑펑 내리면 화이트 네. 크리스마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또 음, 군생활 하셨던 분들도 아, 눈치 오는 눈치였던 생각하면서. 그 생각나잖아요. 네. 아, 그래요. 자, 임 계장 이야기가 진짜 63세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노동일지란 또 부제가 있는데, 실제 우리 현실 이야기. 이 책 통해서 많은 것들 공감하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읽어보려고 오늘 우리 문학 욕심꾼 오순주 작가가 추천해드리고 있고, 자, 그러면은, 좋은 구절 추천도 네. 좀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날이니까 네, 현실의 이야기라든지 소소한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들려드렸고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는 이제 다음 시간이 좀 남아 시간에, 있으니까 네. 오늘 가족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어, 남긴 구절이 있었어요. 조정진 네, 작가가, 제가 네, 마치 가족이 된 듯한 기분이었는데요. 네. 네, 가족에게 부탁이 있다. 이 글은 이 땅에 늙은 어머니, 아버지들, 수많은 임계장들의 이야기를 음, 나의 노동일지를 대신 전해보고자 쓴 것이니 책을 읽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더라도 마음 아파하지 않기 바란다. 예, 좀 아.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족들이 이 책을 읽으면 얼마나 그러면 마음 고통스러울까, 예, 아프겠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가족들한테 미리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는 거죠. 니네가 그래요. 모르는 것들이 많다. 음, 상처받지 마라. 예. 아, 이 땅에 진짜 그 보석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진짜 또 상처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이분들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또 깨끗하고 그쵸. 나아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쵸. 왜 그런 우리는 보석들을 이렇게 발로 차는 거죠. 이렇게 제대로 대접이라든지 또 못 보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 책을 통해 좀 느낍니다. 우리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좋은 구절, 네, 설명해 주셨고, 이번에는, 네, 마지막으로, 이 시간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전국 최초 같아요. 네. 네, 이 그렇습니다. 책과 논어를 콜라보한다는, 예, 네. 저도 이거 덕분에 논어를 매주 봐야 된다. 또 조건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오늘도 오늘 하나 어떻게 준비했었는데요. 콜라보하셨어요? 네. 네. 원양이라는 이제 공자의 동창생이 있는데요. 음, 원양이 편하게 앉아 공자를 맞이했다. 공자가 말하기를 어릴 때부터 윗사람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커서도 조심할 줄 모르고 늙어서는 죽지도 않는구나 이 밥벌레 같은 놈 하면서 음, 지팡이로 그 정강이를 때리셨다. 이게 공자는 이제 그 친구와 농담을 하면서 이렇게 한 구절인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림책 중에서 너희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된단다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이제 노년의 아, 일상을 다룬 이제 굉장히 성찰적인 그림책인데 네. 저는 임계장 이야기를 보면서 임계장에게 이제 대했던 그 사람들이 영원히 노인이 되지 않을 것처럼 자신은 노인이 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맞아요. 대하는 모습들이 네.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음, 근데 그 노인을 잘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음. 정말 실질적인 노후 대비가 아닌가. 아, 우리도 노인이 돼서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그러면 저도 지금 있는 노인들을 대접을 잘 해야죠. 그래요. 우리는 진짜 나이 안 늙을 것처럼 그니까요.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진정한 노후 대비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뭐 재테크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회 인식이 그리고 제도 마련들도 돼야지 같이 우리가 안락하고 그렇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거니까요. 점점 그렇죠. 수명은 길어지고 있고. 네, 제도가 안 네. 되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아이고 그러네요. 좀 이렇게 도움 드리고 싶었는데 음. 이렇게 안 돼서 좀 아쉽네요. 이렇게라도 했으면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음, 언상이 중요하다고 다시 느껴요.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송은여 박사님, 네네. 얼굴앞 박사님 오셔서 관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리고 언상, 이 말을 예쁘게 하면 또 그 언상, 복이 그렇죠. 나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채상도 얘기하셨어요. 태도. 그걸 또 그렇군요. 채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공감하게 되네요. 맞아요. 저도 이 부부들이 이혼하는 많은 원인이 말이 아니라 말투 때문에 많이 이혼한다는 말투.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다시 한번 좀 우리를 돌아보게 하네요. 우리 사회도 네, 그렇고요. 네, 오늘 임계장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세상의 문학과 논의 시각으로 함께 바라보는 탐나는 문학.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임계장 이야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